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주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담백하게 산다는 것. 양찬순 지음 다산북수. 저는 이 책 제목이 일단 담백이라는 단어가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책에 이끌렸고요. 경력 많으신 신경정신과 선생님이 쓰신 책이라 그런지 책 속에는 좋은 얘기, 좋은 문장이 참으로 많았던 책입니다. 오늘따라 담백이란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그러길 바랄게요. 지은이를 소개합니다. 양찬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교수이며 미국 정신의학회 국제회원 및 펠로우 미국 의사경영자학회 회원이기도 하다. 저서로는 40만 베스트셀러이자 인간관계 심리학의 바이블인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CEO 마음을 읽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 왜 두려운가. 엄마에게 등 다수가 있다. 내 삶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자잘하고 소소한 일상의 기쁨들, 인생의 어느 순간을 희열로 꽉 채우는 성취는 또 어떠한가. 그런 기쁨과 성취가 있기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위로와 힘을 얻는다. 또 하나, 무슨 일에든 지나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내 나쁜 버릇 중 하나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부터인가 제발 좀 담백하게 살아보자 말이 내 삶의 버킷리스트가 되기에 이르렀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에 이어 담백한 삶을 주제로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그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그 누구보다 먼저 나를 위한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은 독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우리 다 같이 인생의 발걸음이 조금 담백하고 가벼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18년 10월 정신의학과 전문의 양창순. 목차 1장 담백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 먹방과 스트레스, 담백함의 연결고리, 담백함에 어울리는 맛과 계절, 그리고 사람들. 인간관계에는 꼭 맞는 레시피가 없다.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딱 그만큼만. 너도 나도 이번 생은 처음이다. 담백한 관계란 적절한 배려가 전제된 사이. 변화는 오직 한 걸음이면 충분하다. 2장 담백한 삶이 가져다주는 최고의 선물. 기대치를 낮추니 이윽고 보이는 것들. 불안과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힘. 실수에 대해 담백하게 웃을 수 있는 용기. 더 이상 뒷담화에 흔들리지 않는 의연함. 자존심은 내가 사는 집이다. 3장 담백한 삶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 욕심으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도 자해다. 나는 흔들리면서 상대는 한결같기를 바라는 마음. 절박하다고 해서 칼날을 잡아서는 안 된다. 분노하기 전에 작은 상처부터 다독이기를. 열등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4장 담백한 삶을 위한 마음 솔루션. 손실 혐오에서만 벗어나도 절반은 성공이다. 내 인복은 내가 만들어가는 편이 낫다.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현명하게 거리두기. 시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일단 멈추고 둘러보고 다시 시작하기. 감정은 잘게 나누고 무엇에 민감한지 체크하기. 5장 담백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 마음 에너지에도 저축이 필요하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 세포도 건강하게 만든다. 우리에게 있는 건 지금 그리고 여기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간직하기.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편이어야 한다. 에필로그. 아등바등하던 날들이여 이젠 안녕. 담백한 삶을 위한 마음 에너지 체크리스트. 담백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 모임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다. 한 사람이 요즘 식당은 참 많아졌는데 2번 가고 싶은 곳은 별로 없어.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얼른 그 말을 받아서 아니 그렇게 식당이 많은데 뭐하러 같은 시장을 2번이나 가? 해서 다들 웃음보가 터진 적도 있다. 나는 먹방의 유행이 일종의 정신적 퇴행 현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스트레스란 한마디로
평산심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자극적이고 빨리 설치할 수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그래서 초콜릿과 단 음식, 짜고 매운 음식이 당기는 것이다. 인간관계에는 꼭 맞는 레시피가 없다. 인간관계에 따르는 비법은 없지는 않다. 상대를 존중해주고 경청하고 배려해주기가 바로 그것이다. 너도 나도 이번 생은 처음이다. 우리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태어날 때 고통을 줄이기 위해 뇌에서 분비하는 일종의 호르몬 때문이다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전혀 아무런 준비도 못한 채 뛰어드는 게 부모 노릇뿐만 아닐 것이다. 그 누구도 삶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삶을 선택할 수 없다.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면서 발을 들여놓는 것이 삶이다. 그러니 어쩌겠는가, 그저 묵묵히 살아낼 수밖에. 우리 모두 이번 생은 처음입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상처 입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자기 중심을 꽉 잡고 단지 한 걸음씩 떼어놓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세심하게 알아가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 맺기입니다. 담백한 관계란 적절한 배려가 전제된 사이. 30대 중반의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최근 친구와 심하게 말다툼을 했다. 친구가 그녀에게 넌 외롭다고 징징대면서 만나자고 해놓고 남 이야기는 하나도 안 듣고 내 얘기만 죽으라고 하는 이기적인 애야.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삼 인간관계에 적절한 공간과 적절한 배려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담백한 관계란 지나치지 않고 적절하게 상대의 입장과 욕구를 배려하는 데서 시작한다. 지금 인간관계가 힘들다면 자신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되돌아보라. 한편 지나치게 남의 평가에만 민감한 사람들도 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마음 쓰는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 남들에게 좋은 말만 듣고 싶어서 천사표처럼 행동하고 나는 왜 이렇게 거절을 못할까, 이런 나를 남들이 우습게 보지 않을까 하면서 끊임없이 자책과 자기 회의에 빠지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반대로 자신은 아나무인 행동하면서 남들은 그런 나를 좋게 봐줘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부터 조금은 더 담백해져야 심플해져야 하는 게 아닐까 한다. 예를 들어 남을 비난하거나 흉보는 이야기는 혼자 일기장에 적고 대신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할 것. 어느 순간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상담을 하다 보면 사람마다 각기 얼굴이 다르듯이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이나 감정도 정말 제각각이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한다. 힘든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나를 힘들게도 만들고 즐겁게도 만든다는 것이다. 기대치를 낮추니 이윽고 보이는 것들. 담백함은 지나친 기대치를 내려놓을 때 느끼는 기분이라는 것이 내 생각이다. 실제로 인간관계가 힘들다는 사람일수록 관계 속에서 바라는 것이 많다. 즉, 기대치가 높다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가면서 관계를 맺는 일도 위험하다.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는 상대를 만만하게 보는 심리가 있다. 이는 인간의 심리가 갖는 지배 성향에서 비롯된다. 지배 성향. 불안과 애매모호함을 견디는 힘. 삶이 어려운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산 주식이 반토막 났을 때 잠이 안 온다면 그 사람은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결국 불안을 잘 이겨내는 사람은 성공의 열매를 맛보지만 불안감에 지면
추락하거나 건강마저 잃게 되는 경우도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취업이나 학점이 아닌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실수에 대해 담백하게 웃을 수 있는 용기. 내가 담백한 삶을 바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살아오면서 저지른 온갖 실수와 허물에 대해 담담히 웃을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유연성을 기르자는 다짐입니다. 지금은 누군가 내 험담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그럴 수 있지라고 여기고 애써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세월이 갈수록 사람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때론 의미도 있긴 하지만 때로는 얼마나 무의미한지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번 남의 뒷담화에 맛을 들이면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그 버릇을 키워나간다는 점이다. 인간의 행동은 반복될수록 내성이 생겨서 더욱 강한 것을 찾게 되기 마련이다. 한 사람의 단면만 보고 마치 그 사람의 모든 면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 특히 남에 대해 험담을 할 때 더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누군가 대해 험담을 하고 싶을 땐 내가 그 사람의 단면만 보고 오해하며 판단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자존심은 내가 사는 집이다. 담백하게 살면 좋은 점이 또 있다. 그중 하나가 굳이 자존심을 세워가며 허세를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자존심은 쉽게 비유하자면 내가 사는 집이다. 건강한 자존심이란 무엇일까? 첫째, 내가 내 집의 주인이듯이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집을 정성껏 가꾸지 않고 버려두면 폐허가가 되듯이 나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끊임없이 가꾸어야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과 평화이듯이 내 마음도 마찬가지란 사실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내 집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해도 좋은 것처럼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내 주위에 남지 않을 사람들의 평가를 과감히 무시하는 것이다. 욕심으로 마음을 괴롭히는 것도 자해다. 지나친 욕심과 욕망으로 자신을 파괴시키는 것도 나 자신이다. 사람들이 정신병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서 기인한다. 나는 흔들리면서 상대는 한결같기 바라는 마음. 언젠가 주식 전문가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식 시장과 인간관계가 서로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의 마음도 아주 작은 일도 동요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이 나르시시즘에서 심리에서 기인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르시시즘이란 스스로 자신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식함과 동시에 남도 나를 그렇게 여겨주는 그런 심리를 뜻한다고 해요. 결국 크고 작은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진중함이나 담백함은 주식이나 인간관계에서 다 필요한 속성이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절박하다고 해서 칼날을 잡아서는 안 된다. 언젠가 택시를 타고 기사와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오후 3시 이후에 영업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3시까지는 주식에 몰두하기 때문이란다. 다 잃고 남은 것이라고는 지금 운전하고 있는 개인 택시 한 대뿐이라고 했다. 그는 곧 택시마저도 팔아 주식을 할 거라면서 비장하게 말을 했다. 나는 그것마저 잃으면 어쩌나 싶어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이거라도 팔아 투자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서 잃어버린 돈을 보상받겠냐면서 화를 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고 해도 칼날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 안타까웠다. 분노하기 전에 작은 상처부터 다독이기를. 어느 책에선가 누군가를 싫어하는데 참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대목을 읽고 크게 공감한 적이 있다. 저항과 분노, 거부와 억압의 단계를 거친다.
더 이상 싸울 가치도 없어. 아무렴 무슨 상관이야. 관계 개선 피곤한 일이야. 그럴 힘도 없고. 부부 사이라면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우리 부부만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부들이 있죠. 정서적 무감동 상태는 두 사람의 관계 연역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 전반에 스며들어 생활의 열정과 활기를 빼앗는다고 해요. 그럼 일상은 언제나 똑같이 지루하고 삶은 무의미해진다고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치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작은 마음의 상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그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손실 혐오에서만 벗어나도 절반은 성공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순전히 감정적인 영향 때문에 좋은 주식은 너무 일찍 팔고 나쁜 주식은 오래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언가를 잃을 때도 사실로 인해 받는 정서적인 충격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잃지 않으려고 강한 동기를 지니고 있다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현명하게 거리두기. 사실 거리두기는 인간의 본성이다. 흥미로운 점은 아파트가 대표적인 주거 형태가 되고 그래서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지금도 우리는 인간관계에서만큼은 거리두기를 어려워한다는 점이다. 비슷한 의미에서 인간관계에서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이 바뀌듯 자연스럽게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도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를 둘러싼 인간관계에 현명하게 거리를 두고 균형을 유지하도록 스스로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 인간의 감정은 정말 오묘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상대가 받아들일 확률은 거의 없다. 빛이 직진하는 것보다 굴절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내 감정이 그대로 전달되기보다는 상대방의 상태에 따라 왜곡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 보면 힘든 감정일수록 시간을 두는 편이 좋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 세포도 건강하게 만든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재벌로 손꼽히는 사람이 우울하다고 나를 찾아왔다. 그에게 하루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고 물었더니 부동산 보러 다니는 시간 그리고 집에 와서 자기 방에 걸린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서 내 땅이 얼만큼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전부라고 했다. 내가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닐까 싶다. 실제로 요즘 뇌과학 분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우리의 뇌 세포가 더 건강해진다고 한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내 편이어야 한다. 인생이란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한 사이에 슬그머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이 했던 말이다. 존 레논은 계획을 세우느라 실천하느라 분주한 사이에 정작 내게 소중한 가치들을 다 놓치고 말았다고 말했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디스하면서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법이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야 산에 오를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담백함으로 채우고 불필요함을 벗어 던져야 한다. 그쵸.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면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존중해 주고 남에게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일단 자기 자신이 사랑해야 되겠죠. 스스로 디스하면 안 되겠죠. 너무 좋은 책을 읽어서 좋았고요. 이분을 검색해보니 TV에도 나왔던 분이고 세바시에서도 봤던 분이어서 반가운 분이었어요. 책도 참 재밌게 잘 쓰시고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참 좋았던 책입니다. 우리 담백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